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0년 역사의 맥그리거 저택에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명견 잉글리시 세터 3마리는 위층에서 짖기만 했죠. 저택 뒤편엔 하얀 진돗개 1마리. 집사는 이 개를 동양의 잡종이라며 무시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입자는 바닥에 제압당했고 진돗개는 경찰이 올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식 아동의 발작을 3분 전 감지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BC 스코틀랜드가 긴급 취재했고 에든버러 타임스는 일면에 실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영국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택에 거대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그 개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순백색 털을 가진 중형견 1마리가 한국 대사 부인의 발걸음을 따라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게 개인가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0년 전통의 맥그리거 저택에 어울리지 않는 생경한 광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맥그리거 저택에서 35년째 집사로 일하고 있죠. 제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이 저택의 집사였습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맥그리거 가문을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식과 전통, 그리고 품격을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었으니까요. 맥그리거 저택은 1820년에 지어진 빅토리아 양식의 웅장한 건물입니다. 42개의 방과 드넓은 정원, 그리고 200년 된 참나무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규칙과 전통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침 6시 정각에 커튼을 걷고 오후 4시에는 애프터눈 티를 준비하며 저녁 8시에는 만찬을 차립니다. 어떤 것도 함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택에는 대대로 키워온 개들이 있었습니다. 잉글리시 세터 3마리죠. 레이디, 듀크, 그리고 빅토리아. 모두 챔피언 혈통의 명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아한 자태와 기품 있는 걸음걸이는 귀족 저택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매일 오전 저는 그들을 데리고 정원을 산책시켰고 그들은 언제나 품위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맥그리거 경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택에 한국 대사 가족이 6개월간 머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교관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객실을 정비하고 한국 음식을 연구하며 동양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개를 데려온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사 부부와 7살 딸 에밀리가 도착한 그날 차에서 내린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개 1마리가 함께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잉글리시 세터의 우아함도 골든 리트리버의 온화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털을 가진 평범해 보이는 중형견일 뿐이었죠. 대사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달이에요. 진돗개랍니다. 한국의 토종견이죠.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동양의 잡종개가 이 유서 깊은 저택에 어울릴 리 없다고요. 달이라 불린 그 개는 현관 대리석 바닥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보였지만 신기하게도 짖거나 날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대사 부인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은 깨끗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세터들을 소개해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레이디, 듀크, 빅토리아를 불러 현관으로 데려왔습니다. 3마리는 언제나처럼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낯선 개에 대한 경계심이었죠. 레이디가 낮게 으르렁거렸고 듀크는 코를 벌름거리며 다리의 냄새를 맡으려 했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자세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세터들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순백의 털이 현관의 샹들리에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사 부인이 다리에 목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 어색한 동거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세터들이 쓰는 넓고 따뜻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저택 뒤편의 작은 창고 옆 공간이었죠. 담요 한 장과 물그릇, 밥그릇만 놓아두었습니다. 대사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200년 전통의 저택에는 그에 걸맞은 품격이 필요했으니까요. 동양에서 온 이름 모를 개에게 우리 세터들과 같은 대우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전통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혈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다리가 저택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리를 대하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되 세터들과 같은 대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아침 6시 30분, 저는 언제나처럼 세터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유기농 사료에 삶은 닭가슴살과 야채를 섞어 정성껏 만든 식사였습니다. 레이디, 듀크, 빅토리아는 각자의 은식기에 담긴 음식을 우아하게 먹었습니다. 다리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평범한 스테인리스 그릇에 일반 사료만 담아주었습니다. 삶은 고기도 야채도 없었습니다. 다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제가 내려놓은 그릇의 음식을 먹을 뿐이었죠. 하지만 가끔 세터들의 그릇을 힐끗 쳐다보는 모습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책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저는 세터 3마리를 데리고 저택 정원을 산책시켰습니다. 200년 된 참나무 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것은 저택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세터들은 제 옆을 나란히 걸으며 품위 있는 자태를 뽐냈습니다. 다리도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희를 바라보는 다리의 눈빛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대사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씨, 다리도 함께 산책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인, 세터들은 정해진 루틴이 있습니다. 낯선 개가 함께하면 그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대사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죠. 저택의 다른 직원들도 제 태도를 따랐습니다. 요리사 마거릿은 세터들에게는 간식으로 수제 비스킷을 구워주었지만 다리에게는 한 번도 간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원사 토마스는 세터들이 정원을 돌아다니는 것은 환영했지만 다리가 정원에 나오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녀 엘리자베스는 세터들의 털을 정성껏 빗겨주었지만 다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휴식 공간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세터들은 저택 응접실의 벽난로 앞 푹신한 쿠션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과 부드러운 카펫,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낮잠을 즐겼죠. 반면 다리는 여전히 저택 뒤편의 좁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곳이었지만 다리는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세터들은 응접실에서 따뜻하게 쉬고 있었고 저는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리가 비를 맞으며 처마 밑에 옹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하얀 털이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걔는 원래 비를 맞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대사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 다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젖은 털을 정성껏 닦아주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죠. 다리는 대사 부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칠 후, 저택의 맥그리거 경의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세터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개들이군요. 역시 명문가는 다르네요. 저는 자랑스럽게 세터들의 혈통과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한 손님이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저 하얀 개는 뭡니까?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건 손님이 데려온 동양개입니다. 별로 특별할 건 없습니다. 대사 부인이 그 대화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가 다리를 안고 조용히 우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다리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 조금만 참자. 곧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짖거나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았고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대사 가족을 따라다닐 뿐이었죠. 특히 어린 에밀리가 다가오면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겼지만 절대 먼저 달려들거나 과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다리를 보며 가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는 왜 저렇게 조용할까? 왜 항의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개는 개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터들을 보살피고 저택의 전통을 지키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집사로 일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세터들이 자는 방에서 요란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레이디, 듀크, 빅토리아 모두 흥분한 상태였죠. 저는 그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세터들은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지저댔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겁에 질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레이디, 듀크, 빅토리아. 조용히 해요.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재 쪽이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집안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0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세터들을 방에 남겨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아니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서재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입자가 당황한 것이 분명했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얀 그림자 하나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리였습니다. 다리는 주저없이 서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짖지도 않고 소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저는 놀라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재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격렬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리를 떼어내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남자의 팔을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불을 켰습니다. 서재는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창문,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열린 금고. 침입자는 금고에서 귀중품을 훔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다리에게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나를 떼어내. 제발. 남자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팔을 물고 있는 힘을 조절하며 그가 움직이려 할 때마다 더 강하게 물었죠. 남자는 결국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다리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남자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을 지켜야 할 세터들은 위층에서 짖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이 동양개가, 이 하얀 진돗개가 목숨을 걸고 저택을 지킨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재로 들어왔고 바닥에 쓰러진 침입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미 제압되어 있네요. 개가 한 겁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하얀 개가요. 경찰관들은 다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개네요. 어떤 품종입니까? 진돗개입니다. 한국의 토종견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침입자를 체포하고 끌고 나갈 때까지 다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완전히 수갑을 차고 저택 밖으로 나간 후에야 다리는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는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얀 털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코끝에 작은 상처가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다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다리를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빛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용기, 충성심, 그리고 품격. 고맙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리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칭찬도 보상도 필요 없다는 듯이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새터들이 짖고 있었습니다. 대사 가족도 소동소리에 잠에서 깨어 내려왔습니다. 대사 부인은 다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달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걔가 제대로 된 대우도 해주지 않았던 이 동양. 걔가 저택과 우리 모두를 지켜낸 것입니다. 명문혈통의 새터들보다 더 용감하게, 더 확실하게 말입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우연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리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원사 토마스는 다리가 정원을 지나갈 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하녀 엘리자베스는 지나가는 말로 용감한 개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침입자를 발견한 것뿐이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새터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다만 그날 밤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대한 제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게 했고, 식사도 평범한 사료만 주었습니다. 대사 부인은 제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다리가 저택을 지켜줬잖아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지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인, 저택의 규칙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다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사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침입 사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꿈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제 잠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긁는 소리, 낑낑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아마 새터들이 일찍 일어나 산책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급박하게, 더 간절하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몇 시인데 이러는 거야?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45분이었습니다. 평소 기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이른 시각이었죠.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긁는 소리에 이어 낮게 끙끙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 방문 앞에 서 있던 것은 새터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였습니다. 다리는 제 방문을 열심히 긁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곧바로 복도를 향해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개가 지금 날 깨운 거야?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에? 달아, 돌아가.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하게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저는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뭐가 그리 급한지 보자고. 저는 다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는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곧장 달려갔죠. 주방에 가까워지자 제 코끝에 묘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가스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하니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채로 미세하게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요리사 마거릿이 설거지를 마친 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시간이 지났다면, 아니면 누군가 불을 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200년 역사의 저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죠. 저는 가스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한참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다리는 주방 입구에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달아, 내가 이 냄새를 맡은 거야? 다리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다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었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리가 지내는 곳은 저택 뒤편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미세한 가스 누출을 감지하다니. 그것도 새벽 5시도 안 된 시각에 말입니다. 게다가 침입 사건 때처럼 큰 소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가스 누출이었죠. 하지만 다리는 그것을 감지했고 저를 깨웠고 이곳까지 안내한 것입니다. 저는 다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소, 달아. 정말 고맙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는 제 손길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번이야. 이제 2번째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는 운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능력이었습니다. 후각, 판단력, 그리고 사람을 향한 헌신. 이 모든 것이 다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직원들에게 가스 누출 사건을 전했을 때도 다리가 발견했다고만 간단히 말했습니다. 특별히 칭찬하거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죠. 마거릿에게는 앞으로 조심하라고 주의만 주었습니다. 대사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제게 왔습니다. 제임스 씨, 다리가 또 저택을 구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대사 부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다리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등불 아래 담요 위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제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스 누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리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죠.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존경심일까요?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죠. 저는 응접실에서 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에서 노는 에밀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7살 에밀리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고 있었죠. 대사 부인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가끔씩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에게는 심한 천식이 있었습니다. 처음 저택에 왔을 때 대사 부인이 저에게 당부했었죠. 제임스 씨, 에밀리가 천식이 있어요.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면 바로 알려주세요. 흡입기를 항상 가까이 둬야 해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약과 흡입기는 응접실 서랍에 항상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도 정원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사 부인이 에밀리와 함께 나갈 때 다리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리는 늘 에밀리 근처에서 조용히 지켰습니다. 아이가 뛰어놀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고 아이가 쉴 때는 가까이 다가가 곁을 지켰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다리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에밀리 주위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면 바짝 따라붙었고 아이가 서면 코를 킁킁거리며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심지어 대사 부인 쪽으로 몇 번이나 다가갔다가 다시 에밀리에게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는 평소에 차분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히 불안해하고 있었죠. 저는 차 준비를 멈추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행동은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다리는 에밀리의 치마를 살짝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를 멈추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대사 부인에게 달려가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사 부인은 책에서 눈을 떼고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아, 왜 그래? 다리는 다시 에밀리 쪽을 돌아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평소에 짖지 않던 다리가 짖는 것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서둘러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부인, 에밀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대사 부인도 이제야 심각성을 느낀 듯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에밀리야, 괜찮니? 에밀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호흡이 조금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대사 부인이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에밀리의 입술이 미세하게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천식발작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대사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에밀리, 숨쉬기 힘들어. 엄마한테 말해봐.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아이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대사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흡입기. 제임스 씨, 흡입기 좀 가져다 주세요. 저는 즉시 돌아서서 저택으로 뛰어갔습니다. 응접실 서랍을 열고 흡입기와 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빨리 움직였습니다.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대사 부인은 에밀리를 벤치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다리는 에밀리 바로 옆에 붙어서 불안한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흡입기를 대사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부인은 능숙하게 에밀리에게 약을 흡입하도록 도왔습니다. 천천히 에밀리. 천천히 숨 쉬어. 대사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밀리는 힘겹게 약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분이 지나자 아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의 파란 기운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사 부인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대사 부인이 속삭였습니다. 에밀리는 엄마 품에 안겨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다리가 먼저 알아채지 못했다면요? 한참 후 에밀리가 완전히 안정되었을 때 대사 부인이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달아, 고마워. 또 에밀리를 구해줬구나.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인? 대사 부인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세 번째예요, 제임스 씨. 벌써 세 번이나 에밀리를 구했어요. 처음 두 번은 제가 곁에 있을 때였어요. 에밀리가 천식발작을 일으키기 직전 다리가 먼저 알아차리고 저에게 알려줬죠. 그때마다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 번이나요? 다리가 세 번이나 천식발작을 미리 감지했다는 말입니까? 대사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는 에밀리의 호흡 변화를 제보다 먼저 알아차려요. 아마 냄새나 소리로 감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다리가 없었다면 에밀리가 얼마나 위험했을지 몰라요. 저는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에밀리 곁에 앉아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잠해진 상황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이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뻗어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소, 달아. 정말 고맙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의 기적, 아니 3번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리는 특별한 개였습니다. 혈통이나 품종과는 상관없이 이 개는 진정으로 특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의 가쁜 숨소리, 대사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다리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번이나 에밀리를 구했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입자 제압, 가스 누출 감지, 그리고 오늘의 천식 발작 예방까지.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저택 뒤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리가 있는 곳이었죠. 작은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뒤편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지만 다리는 이미 제 존재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달아.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다리의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환영한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누워있는 담요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5년간 집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처럼 말문이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다리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화하고 평화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냉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면서도 다리는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하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달아.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소. 내 진가를, 내 마음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소. 제 손이 다리의 머리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리의 하얀 털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다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제 손길을 받았습니다. 편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리를 쓰다듬으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평생 품격과 전통을 지키며 살았소. 200년 역사의 저택을 섬기는 것이 내 자랑이었지. 하지만 나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말이오. 다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마치 제 말을 듣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혈통과 겉모습만 봤소. 잉글리시 세터의 우아한 자태, 챔피언 가문의 명성, 그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정한 귀족은 그런 게 아니었소. 용기, 헌신, 충성심, 그리고 사랑. 그게 진정한 품격이었소. 제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소, 달아. 혈통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너는 진정한 귀족이었소. 이 늙은이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다리는 여전히 조용히 제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다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리의 온기가 전해져 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 한편에 쌓여있던 편견과 오만함이 녹아내리며 느껴지는 해방감이었을까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요. 저는 다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거요. 아니,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드리겠소. 다리가 꼬리를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믿는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요, 달아. 그리고 정말 고맙소.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세터들이 자는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그들의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에서 푹신한 쿠션 위에 누워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는 차가운 뒤편에서 담요 한 장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택과 사람들을 구한 후에 말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격식과 전통을 지켜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과 혈통에 사로잡혀 진정한 가치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다리는 그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진정한 집사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이란다. 그게 진정한 품격이지. 꿈속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다리에 대한 제 태도는 물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200년 전통의 저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먼저 저택 1층의 작은 서재 옆방을 정리했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지만 청소하고 정돈하니 제법 괜찮은 방이 되었습니다. 창문도 있고 벽난로도 있었습니다. 세터들의 방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요리사 마거릿이 주방에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다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닭가슴살과 야채, 그리고 최고급 유기농 사료를 섞었습니다. 세터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식사였죠. 마거릿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임스 씨, 그게 다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다리도 세터들과 똑같이 대접할 거요. 아침 6시 30분, 저는 직접 다리를 찾아갔습니다. 다리는 제 발소리를 듣고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요, 달아. 오늘부터는 새로운 곳에서 지내게 될 거요. 저는 다리를 새로 준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이게 정말 자기 방이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가 내 방이요. 저는 바닥에 깔아둔 푹신한 쿠션을 가리켰습니다. 다리는 천천히 다가가 쿠션 위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저는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이제야 해주게 되어 미안하오. 그날부터 다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세터들과 함께,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세터들은 다리가 자신들과 나란히 걷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익숙해졌죠. 특히 레이디는 다리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중에 서로 냄새를 맡고 가끔은 함께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 저는 서재에 앉아 인터넷으로 진돗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읽은 글은 한국문화재청의 자료였습니다. 진돗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한국의 토종견입니다. 저는 놀라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진돗개의 역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유래한 이 견종은 뛰어난 충성심과 용맹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주인을 평생 한 번만 섬기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킨다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진돗개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주인을 찾아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진돗개는 매우 영리하며 독립적인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각이 발달하여 사냥견으로도 훌륭하며 집을 지키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성, 주인과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서는 진돗개의 감정 인식 능력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사람의 감정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며 특히 위험이나 질병의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천식 발작을 미리 감지한 다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연구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저는 진돗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견종이 얼마나 특별한지, 한국 사람들이 왜 진돗개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우연이 아니라 진돗개라는 견종의 본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저택의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리는 우리 저택의 공식적인 일원입니다. 세터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거리 씨 먼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임스 씨. 다리는 이미 우리 모두를 구했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대사 부부를 응접실로 초대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부인. 제가 그동안 다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사 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 씨, 이제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다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진돗개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견종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입니다. 한국의 자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대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진돗개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제임스 씨. 며칠 후, 맥그리거 경의 친구들이 다시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캔넬 클럽의 회원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저택의 세터들을 보러 온 것이었죠. 저는 세터들을 소개한 후 다리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아이는 다리입니다. 한국의 진돗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중한 견종이죠. 손님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캔넬 클럽 회원이 물었습니다. 진돗개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뛰어난 충성심과 영리함을 가진 견종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3번이나 우리 저택을 구했습니다. 저는 침입자 제압, 가스 누출 감지, 에밀리의 천식 발작 예방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손님들은 놀라워하며 다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로군요. 한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외모는 수수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런 능력이 숨어 있었다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다리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저택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제 옆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족은 혈통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리는 그 품격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달아. 내가 이 늙은이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리는 맥그리거 저택의 완전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세터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고 응접실 벽난로 앞에서 쉬었습니다. 직원들은 다리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마거릿은 특별히 다리를 위한 간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밀리와 다리의 우정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천식 발작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리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 맥그리거 경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왔습니다. 제임스, 내일 특별한 손님이 오네. 준비를 철저히 해주게. 저는 누가 오는지 물었습니다. 맥그리거 경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왕실 관계자일세. 켄싱턴 궁의 부집사장이 방문한다고 하네. 다음 날, 저는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택은 빛이 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윌리엄 체인벌린 경이었습니다. 왕실에서 40년간 봉직한 전설적인 집사였죠. 환영합니다, 체인벌린 경.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저택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훌륭하군요, 해리슨 씨. 역시 명성대로입니다. 우리는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체인벌린 경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해리슨 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특별합니다. 캔넬 클럽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요. 저는 놀라며 다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제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체인벌린 경이 계속했습니다. 침입자를 제압하고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천식 아동을 구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왕실에서도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왕실 어린이들 중에도 천식을 앓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 다리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다리입니다. 진돗개라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 견종이죠. 체인벌링경은 다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다리를 살폈습니다. 털의 상태, 근육의 발달, 눈빛의 영민함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훌륭한 개입니다. 외모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특별함이 담겨 있네요.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다리를 만났을 때의 편견, 그리고 다리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들, 마침내 제가 깨달은 진실까지. 체인벌링경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해리슨 씨, 당신은 중요한 것을 배우셨군요. 200년 전통보다 더 귀한 교훈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혈통과 격식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요. 진돗개라는 견종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충성심, 용기, 헌신,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정한 귀족의 덕목입니다. 체인벌링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실에서도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진돗개를 들여올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대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체인벌링경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대사는 기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진돗개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환영할 겁니다. 그날 저녁 맥그리거 경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제임스, 자네에게 제안이 있네. 정원에 작은 기념물을 설치하려고 하네. 다리를 기념하는 거지.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기념물이요? 맥그리거 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다리는 우리 저택을 3번이나 구했네. 그리고 자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이건 새로운 전통의 시작일세. 한 달 후, 정원의 중앙화단 옆에 작은 청동 기념패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기념하며. 진정한 품격은 혈통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2024년. 제막식에는 대사 가족, 저택 직원들, 그리고 체인벌링경까지 참석했습니다. 다리는 기념패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다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달아, 내가 우리 집 영웅이야. 다리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0년 전통의 저택에 새로운 역사가 쓰인 것입니다. 혈통과 격식만을 중시하던 곳에서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곳으로 변화한 것이죠. 대사 가족의 6개월 임기가 끝나갈 무렵 대사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 다음 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다리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다리는 언제든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다리의 2번째 고향이니까요. 체인벌링경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달 후,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진돗개 2마리를 입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다뤘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토종견이 영국 왕실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가끔 정원의 기념패 앞에 서곤 합니다. 그리고 다리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편견, 다리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 35년간 집사로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다리만큼 큰 영향을 준 존재는 없었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200년 전통의 저택을 변화시켰고 한 늙은 집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